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대구 부동산 위기와 현명한 투자 전략 분석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구 부동산 시장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거의 뭐 대구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담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저희 청취자님들 지식 습득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저희가 명확하게 풀어드리고 좀 중요한 통찰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대구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눈에 띄게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또 바로 이런 시점에 다른 기회를 좀 찾아보려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 통해서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아파트 가격들 어떻게 움직였나 구체적인 사례도 보고요. 또 요즘 AI 많이 쓰잖아요. AI는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여러 지표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구 아파트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좀 깊은 침체를 겪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공급 과잉이죠. 수요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둘째는 이제 수요 위축. 지역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거라든지, 특히 금리 인상, 이런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구매력을 확 떨어뜨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락세가 계속 길어지니까 사람들 심리가 위축된 거죠. 일단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진 거, 이것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공급 과잉이라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가요? 이 분석 자료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지난 10년간 대구 적정 수요를 훨씬 웃도는 무려 18만 7천여 세대가 공급됐다고 합니다. 18만 7천이요? 와. 네. 근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바로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그야말로 집중 폭탄처럼 쏟아진 거예요. 이건 시장에 소화하기가 너무 버거운 수준이었고,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불씨가 된 거죠. 수요 쪽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거의 치명타였고요.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살려는 마음이 확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대구 미분양 물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급 폭탄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는 건데 그럼 실제 가격 하락폭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죠? 네, 정말 그 숫장을 보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이 자료에서 최고가 대비 하락 금액이 가장 컸던 상위 10개 단지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감삼동의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형, 이런 대형 평수는요. 21년 최고가가 17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8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하락액만 해도 8억 4,500만 원인 거죠? 8억 4,500만 원이요? 이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인데요. 다른 단지들도 좀 비슷한가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상당합니다. 2위인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 48평형 이것도 7억 3,500만 원 하락했고요. 목록 쭉 보면 4억 원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락 액수뿐만 아니라 하락률로 봐도 좀 충격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위에 있는 만천동 만천 우방타운 1차 34평형 이거는 10억 4,7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들어보면 과거에 상승기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단지들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목록을 잘 보시면요. 과거에 상승률 높았던 단지들, 특히 대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있잖아요. 수성구요. 이 수성구 단지들이 상위권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아파트 몇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좀 과열됐던 고가 주택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상당히 깊고 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 전체의 어떤 조정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인 거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가격 낙폭이 제일 컸고 또 신저가 거래나 심지어 분양가보다 더 싸게 파는 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단기 회복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다만 한 2026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미분양 물량도 조금씩 해소될 거고 또 재개발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향은 거의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세 전망인데 시장이 좀 안정되고 점진적으로 매매가도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성구나 동구처럼 지역별로는 회복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딱 짚어서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분석을 종합해보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2025년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2026년쯤부터는 서서히 좀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회복 전망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AI 분석이 주로 공급이나 금리 같은 거시 변수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는 인구 감소 같은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즉 AI가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본 건 공급 충격 완화라는 아주 강력한 요인 때문이긴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 추세는 회복의 강도나 지속성에 좀 제약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회복이 시작돼도 과거처럼 확 V자로 반등하기보다는 좀 완만한 U자형 회복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회복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또 제약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반수죠. 정책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출이나 세금 관련 정책 변화. 이게 대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Q&A 형식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책 변수는 항상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는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그리고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대출 규제가 과거의 규제가 심할 때 비하면 상당히 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살 때 자금 마련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진 면이 있죠. 그리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금융상품 활용 이야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말고도 특례보금자리론, 이건 조건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 지원 상품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요. 물론 개개인의 소득이나 집값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나 대구시 차원에서 이 심각한 미분양 문제 좀 해결하려고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출 지원을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카드를 만약 꺼내든다면 그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를 좀 녹이는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표가 하나 있었는데 과거 규제 강화 시기랑 지금의 완화 기조를 비교해놨더라고요. 이 변화가 시장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 표. 네. 그게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과거에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꽉 눌렀다면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 문턱이 좀 낮아졌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준 거 같은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부 세금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고 전매 제한 기간도 좀 완화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게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 기조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당장 거래량을 막 폭발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추가적인 급락을 막고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시장을 다시 좀 돌아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특히 세금 부담 완화는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시장 침체의 원인부터 실제 가격 하락 사례, AI 전망, 그리고 정책 영향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 회복 여부를 좀 가늠해 보려면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신호들, 그러니까 주요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여러 지표들을 다 같이 봐야겠지만 이 자료는 특히 다음 5가지를 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역시 인구수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1995년에 한 251만 명이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244만 명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 추세는 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이 약해진다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좀 부담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복의 재앙 요인이기도 하고요. 공급 쪽 변화는 어떤가요? 이게 또 AI도 주목했던 변수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신규 공급 물량 변화입니다. 과거 10년간 18만 7천 세대,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지만 자료를 보면 2025년 이후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약 2만 2천 세대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른바 공급 가뭄 현상이죠. 이게 쌓여있던 미분양 해소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수급 불균형을 점차 정상화시켜서 가격 반등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의 양은 좀 어떤가요?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텐데요? 그게 세 번째 지표, 매물 건수입니다. 다행히 이 자료 분석 시점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 10월에 한 4만 4천 건 정도에서 2025년 10월에 4만 7천 건 정도로 급작하게 늘어나진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진 않다. 이건 추가적인 가격 급락 가능성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즉 거래량 변화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 지표인 매매 거래량이 바로 그 시장의 활력,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죠. 2020년에는 한 해 5만 건 이상 거래되면서 아주 활발했지만 최근 1년 2025년 7월 기준 거래량은 약 2만 5천 건, 딱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지표죠. 가격 지수 자체의 추이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22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2025년 9월 현재 78.9 수준이에요.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지수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 바로 그때가 본격적인 시장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5가지 지표들하고 또 아까 살펴본 AI 분석이나 정책 요인 같은 걸 다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뭔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횡보나 소폭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핵심 변수인 입주 물량 감소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더해진다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그 회복의 속도나 폭은 아까 얘기했던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어 있고요. 그럼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께서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면 어떤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좀 현명한 접근법은 뭔가요? 네, 자료는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중해야 할 시기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섣부르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좀 제안하고 있나요?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입지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 전체가 회복되더라도 속도는 분명 다를 거다. 그러니까 교육, 교통, 상권 같은 기본적인 입지 여건이 우수한 핵심 지역들 있죠. 자료에서는 수성구 같은 곳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옥석 가리기
분할이기예요. 미분양이 많다고 그냥 다 외면할 게 아니라 입지나 뭐 상품성, 가격 메리트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정말 가치 있는 매물을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고요. 셋째, 정책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대출, 세금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넷째는 장기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중한 대출 활용입니다. 금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무리하게 대출 받기보다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되 철저한 분석과 신중함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청취자님께서도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하셔서 만약 대구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시다면 더욱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공급, 수요, 심리, 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대구 부동산 위기와 현명한 투자 전략 분석 자료, 이걸 통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그 복잡한 현황과 배경, 그리고 다양한 지표와 또 AI 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몇 년간의 좀 고통스러운 조정기를 거쳐서 공급 감소나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거에 힘입어서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별 또 단지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질 거다.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같이 훑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결국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회복 속도 예측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대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떤 유형의 주택이 먼저 반등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수성구 안에서도 학군 좋은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중에 어느 쪽 회복 탄력성이 더 클까? 혹은 도심 재개발 지역의 잠재력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등등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탐색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공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딱 답을 찾기 어려운 청취자님께서 직접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영역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